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려 50명에 육박합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먼저 전남 동북권에서 나이트클럽발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순천에서만 확진자가 16명 나왔는데요. 모두 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들이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순천시는 어제 오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다시 5명 미만으로 조정됐습니다. 인근 광양에서도 어제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시 나이트클럽 관련입니다. 광양시도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전남 동북권에서 해당 업소 관련 확진자만 사흘 동안 30명을 넘기면서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광주시의 경우 이미 모든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었죠. 그렇다면 광주 지역의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에서는 어제 신규 확진자가 11명 나왔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해서 3명이 더 나왔는데요. 기아차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기아에 다니는 확진자는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12일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동료와 가족 등 모두 7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서구 소재 교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교회에는 2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지역은 지난주부터 유흥업소와 학교, 직장 등 다양한 경로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6주에 걸쳐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개 업소 105명을 적발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이 가운데 6곳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순천과 여수, 광양의 불법 성매매 알선업소로 75명이 적발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업소 출입자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를 포함한 불법 주류 판매, 성매매 등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맥쿼리 자산운용사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광주 전역과 전남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주식회사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광주시와 시의회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시가스 사업은 필수 공공재로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양에너지의 모 회사인 국내 사모펀드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는 보유 지분 100%를 맥쿼리 측에 넘기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대학에서 올해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령 인구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대안 모색에 나서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친 지역 주요 대학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인 전남대가 정원 4,200여 명 가운데 140명을 채우지 못했고 조선대와 호남대에서도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자 지자체와 지역 17개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학발전 협력단까지 출범했습니다. 지방 대학의 인구들이 우수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또 지방 대학이 그럼으로써 이렇게 축소된다면 지역의 전체 혁신 역량이나 이런 힘들도 낮아지고 사람들도 없어지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지역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교육부와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자체가 나서야 되고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교육부 역시 지역 대학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정원 감축 방안 등을 이달 안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 정원 문제라든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국립대, 사립대 구분 없이 함께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저희가 마련 중이고 5월 중에 저희가 이제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앞으로 지역 대학의 미달 사태가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대학 등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시와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이 연고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단 측은 광주를 떠나지 않겠다며 지역 프로배구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신생구단 창단을 계기로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에 뛰어든 광주시. 40여일 만에 페퍼저축은행 배구단 유치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올 시즌부터 광주에서도 여자 프로배구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매튜 대표는 직접 현장을 둘러본 전용 경기장 시설과 함께 광주시와 국회의원, 지역 배구협회 관계자들의 적극성에 광주를 연고지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배구 인재 육성은 물론 은행 지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년 계약 이후에도 연고지를 옮기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원고지는 100% 광주시고 앞으로도 롱텀으로 저는 5년만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광주가 저희 집입니다. 광주시도 여자 배구단 유치를 통해 동계 프로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여자 배구 경기를 통해 광주가 인공지능 선도 지역이라는 전국적인 홍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재정 지원 그 수준 이상의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의회랑 또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준비된 인프라와 치밀한 전략, 발빠른 움직임으로 여자 프로배구단 유치에 성공하면서 광주에서는 2006년 이후 맥이 끊긴 동계 프로스포츠 문화를 다시 되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전 선제대응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가전과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2025년까지 466억 원을 투입해 5,6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상호 협력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올해 88억여 원을 투입해 1,000여 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인공지능 등 성장 산업 분야로 근로자 이직과 전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주식회사 쿠팡 그리고 농협 전남본부가 남도장터의 입점 상품을 쿠팡 로켓프레시에 입점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쿠팡 로켓프레시는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새벽 또는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흥군이 관산 방촌마을 야챙 차밭에서 청태전 생산동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햇 청태전 짓는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첫 청태전 제다용 야생차 체협과 제다 시연을 통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2호로 지정된 장흥 청태전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농업유산지구 보전관리 특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목포시가 맛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의 핵심인 으뜸 맛집의 활성화를 위해 으뜸 맛집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으뜸 맛집 운영관리 방안과 음식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으뜸 맛집이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등 관광객에게 반감을 사지 않도록 음식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광주은행이 5월 민주정신을 기억하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출시한 5.18 넋이 통장 수익금 2천만 원을 5.18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넋이 통장의 예적금 계좌는 12,000여 개이고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가져가는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언론진흥재단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지역 언론사의 상당수 광고 수입이 지자체 광고인 탓에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서 현행 10%인 수수료를 5%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재단의 언론사 지원 사업과 연수 교육에서 지역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광고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은 광고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정부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518마리 나비 날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희 군수와 5.18 유가족 등은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흰나비 518마리를 날리고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한평 출신 영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결시가동 급식 단가가 끼니당 1,000원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결시가동 급식비를 끼니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인상안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 지역 결시가동 급식 지원 대상은 모두 19,400여 명이며 인상안을 반영한 올해 예산은 131억 7천여만 원입니다.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이 광주시 출자 출연기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출자 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상생일자리재단 설립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된 만큼 행정안전부와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조례 제정과 임원 공모, 설립 등기와 직원 채용을 거쳐 내년 1월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일자리 교육 훈련과 정책 연구, 노사 갈등 예방 사업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일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이름을 딴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제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억하고 당시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국내 영상기자들이 반성의 뜻을 담아 만든 상입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제공모를 시작해 8월 말 시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10월 27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1년 광주 인권상 시상식이 오는 18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립니다. 올해 수상자에는 군주제 개혁을 주장해 태국의 민주주의 운동을 촉발시킨 인권 변호사 안온 남파가 선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안온 남파가 왕실 모독죄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있어서 시상식 당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대리 시상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이 많을 정도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담양이 31.1도, 광주가 30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아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면서 7월 중순에 초여름 더위가 예상이 되고요.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일본은 65년 만에 가장 이른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면서 내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이른 새벽에 해안 지역부터 시작이 돼서 아침이면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다만 모레 새벽에 다시 비가 오면서 지역에 따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아침까지는 곳곳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8도, 한평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고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30도, 여수 2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목포 27도, 무안 29도, 해남 26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비는 월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